네, 여러분 토트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심각했습니다. 정말 그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연휴가 끝난 뒤죠. 아마 팬분들이 사실 많이 보긴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신 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 경기니까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경기니까 봐야지.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본 건데 와 근데 그런 팬들한테 이렇게 경기를 보여주면 안 되죠, 사실은. 아니 이게 사실 어제 동시에 여러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맨시티와 인터밀란 경기를 좀 주로 보다가 오른쪽에는 토트넘 경기를 틀어놓고 봤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맨시티 인터밀란 경기가 또 끊기잖아. 그럼 자연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눈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트넘이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야. 뒤에서 볼만 돌리고. 똑같은 장면을 계속 틀어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얻어맞고 있어가지고 야, 이 정도로 못한다고? 아니 그래 축구라는 게 말리면 질 수도 있어요. 어느 팀이건 왜 하브리게 팀한테 프리미어리그 팀 많이 벌미 잡히잖아요. 막 공격하다 골대 맞고 그래서 골 못 넣고 막 0대0 승부차기 해서 지금 1대0으로 지고 그럴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상대를 좀 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보다 좀 위에 있는 모습이 이제 하브리그에 있는 팀보다는 위에 있는 팀들이 이제 그 내용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그런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예 없었다. 두 가지가 문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전이 일단 안 나왔어요, 토트넘. 주전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먼트리도 똑같이 주전들 많이 빠졌습니다. 리그 경기 기준으로 보면 한 6자리에서 7자리 정도는 주전들이 빠졌다고 봐도 무방한 라인업이었고. 그리고 지금 형철이가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랬군요. 이제 그 준프닝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갈 때 제가 형철이 얼굴을 봤습니다. 네. 형철이가 중계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 보고 왔는데 사실 코먼트리의 경기 스타일도 봤어요. 네네. 플레이오프 원래 진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팀인데 지금 성적이 한참 못 미치는 13위입니다. 코먼트리 잘하고 있는 상황 아니다. 토트넘이랑 똑같이 올 시즌 1승뿐. 주전들 많이 빠졌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강팀 입장에서 하브리그 팀한테 덜미를 잡힐 때는 결정력이 안 따라주거나 그렇지. 경기를 형 말씀처럼 지배는 하는데 결정력이 안 따라주는 상대 골키퍼 미침. 네, 그렇죠. 근데 전반전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이런 경기 이제 중계가 좀 난감하지 않나요? 사실 까면서 한 것 같아요. 진짜? 원래 저도 막 중계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막 너무 어쨌든 이것도 사실 엔터테이너 콘텐츠인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얘기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미치겠다. 아니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러다 진짜 잘리는 거 아니야? 어제 채팅창에 잘라야 된다, 잘린다 저거 진짜 안 된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럴만도 하죠. 그리고 경기 중에 상대 감독은 뭐 토트넘 상대하는 팀들마다 다 감독들은 나가서 지시하고 뭐 선수들 이렇게 그런 거 해주고 하는데 포스테코글루는 물론 요즘 영국이 좀 춥긴 하대요. 근데 뭐 외투 이렇게 입어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만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도 경기 보는 팬들한테는 전반전 74% 점유율에 슈팅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은 4개의 슈팅과 2개의 유효슈팅을 할 동안에 전반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던 토트넘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일 점이 라인업이 이번에 뭐 우도기, 벤탄쿠르, 솔랑케 제외하면 토트넘도 다 로테이션이 돌긴 했어요. 그레이랑 베리발, 토트넘 소속으로 공식전 선발 데뷔전. 중요한 점은 이 두 선수가 여름 이적생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솔랑케 마찬가지로 여름 이적생이죠. 부상 복귀 후 감각을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솔랑케는 예외적으로 2경기 연속 선발. 그리고 오도베르 선수 오른쪽 윙의 선발. 그러나 오도베르가 다쳤어요. 전반전 초반에.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아웃됐는데 근육 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햄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좀 못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오도베르는 전력의 자원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 플랜이 있었던 선수인데 이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적생 4명이 다 뛰었잖아요. 여름 이적생 이렇게 대거 거의 절반 뛴 거죠. 근데 와, 이 선수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못 보여줬어요. 근데 돈 들인 돈 보면 막 몇백억 주고 뭐 1,000억 넘게 쓴 거 아닙니까? 서로 모르는 선수들이야. 그렇다고 봐야 돼요.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여름에 이 선수들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돈을 지불해놓고서는 지금 당장 전력 보강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아니 이게 1부 리그 팀도 아니고 그 하부 리그에 있는 2부 리그에서 중하위권 빠져있는 팀하고 경기에서 이 정도로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화가 나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가을이든 뭐 언제 이적을 했던 어쨌든 토트넘 유니폼을 입을 정도고 그 정도의 돈을 받는 선수라면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선수도 선수지만 문제는 또 경기 운영. 결국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뭐 지금 파페사르가 위치 못 잡는 거, 뭐 선수들 폼 떨어져 있는 거 이게 감독의 경기 운영이 최우선적인 문제고 사실 이 전술이 이렇게 판에 박힌 전술이 매 경기 반복이 되면
뭐 메시, 호날두 이런 선수들 아니면은 이거 여기서 활약하기 힘들다고 봐요. 진짜. 네. 선수들 개개인이 다 지금 떨어져 있고 다 읽혀 있는 상황인데 경기 운영 어땠냐? 그냥 똑같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던 익숙한 맛 그대로 2-2-6 쓰는데 그나마 주전들 나올 때는 메디슨이 안 풀리면 내려와서 받아주고 풀잖아요. 메디슨 그래도 풀 때 보면 열심히 뛰잖아요. 뭐 볼 가지고 전환도 해주고. 네. 주전들 빠지니까 와 이게 전혀 볼 맛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수 개인 되는구나. 기량이라도 우수하면 내려와서 풀어주고 이거를 이해해야 할 텐데 베리발은 계속 하프스페이스 칩쳐내고 위에만 있고 파페사르는 벤탄쿠르랑 저기 베리발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위치 잡다가 그 위치를 안 정해줬구나 지금.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위치를 못 잡는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선수가 안 풀려가지고 아씨 나 공 좀 잡아야 되는데 할 때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내려오거나 뛰거든요. 그때 조금 볼이 돌아요. 그럼 뭐겠어요? 선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뛰면 조금 패스가 도는데 다시 원래 선발 라인업 나왔던 직후에 원래 지시받았던 위치로 다시 들어가서 뛰잖아요. 그럼 또 볼이 안 돌아요. 좀 디테일한 디렉팅이 없었네. 그렇다고 봐요.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선수들 위치 못 잡고 이러고 하는 게 선수 개인도 물론 더 성장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최우선적으로는 감독의 틀에 문제가 있다. 아. 벤탄쿠르 옆에 압박 분산해주고 볼 받아줄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없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풀백의 아치그레이가 아까 이건 진짜 하는 척이에요. 하는 척. 파페사르가 내려와서 하는 척을 했지만 그들이 볼 받아도 그 위쪽에 또 중앙에 볼 받을 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이제 비단 이 경기만 그랬다면 사람들이 아 오늘 뭐 선수들 왜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뭐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지난 시즌 말부터 이번 시즌 개막 이후부터 너무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는 선수의 문제도 당연히 문제겠지만 감독이 디테일하게 디렉팅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밖에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경기뿐만이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이전 경기에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아치그레이를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거든요. 더 후방에 머물게 하고 우도기를 좀 웬만하면 전진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우도기는 요즘에 폼이 좀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데 네. 움직임이 너무 단조롭거든요. 베르너는 손흥민이 왼쪽 윙에 뛸 때처럼 베르너도 왼쪽 윙에 뛰면 폭을 벌리기만 합니다. 똑같아요. 왼쪽 윙 쓰는 법이. 우도기는 그때 하프 스페이스로 안쪽으로만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뻔한 패턴이라 상대도 아무리 챔피언십 팀이라지만 다 대응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전반 때 오도베르 대신에 교체 투입된 브레넌 존슨이 이날은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았고 아치그레이가 그래도 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 경험도 있고 나름 자기가 오버래핑 할 때는 되게 좋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경기 봤을 때 우리 오늘 왼쪽보다 오른쪽이 낫네? 그러면 오른쪽 공격을 집중을 해야죠. 근데 계속 왼쪽만 파요. 아치그레이를 더 전진시켰으면 제가 볼 때 더 괜찮은 장면들이 나왔을 텐데 시종일관 우도기 베르너가 있는 왼쪽만 파는 거예요. 심지어 우도기가 하프타임에 나오고 스펜스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는데 스펜스하고 베르너하고 호흡이 전혀 안 맞았거든요. 네. 근데도 공을 계속 왼쪽으로만 줍니다. 오른쪽으로 위주로 갈 생각을 팀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아하. 경기 중 대응도 문제. 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죠. 솔랑케는 어땠나요? 솔랑케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토트넘이 보면 풀백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미드필더들도 막 우도기가 예를 들어서 하프스페이스 못 들어갔어요. 베리발이 그러면 하프스페이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좌우를 보면은 윙들밖에 없어요. 풀백은 안으로 좁히니까 네. 측면에 윙밖에 없는 거예요. 중앙에 팀이 너무 좁혀져 있습니다. 그럼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우리도 중앙으로 좁혀서 대응하면 되지. 박스 보면은 막 상대 풀백들 센터백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좁혀서 막는데 솔랑케가 거기서 그 상대가 4명, 5명 오밀조밀 모여있는 심지어 6명, 7명 모여있는 곳에서 센터백이랑 계속 으쌰으쌰 하면서 등싸움하고 비벼봐야 먼 공간이 나오고 뭘 하겠어요. 내려와서 본머스 때 그랬던 것처럼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좀 폭넓게 띄워주게 해줘야지 센터백이 솔랑케 따라 좀 따라 나오면서 뒤에 공간도 생기고 우도기가 나가고 베리발이 나가고 아니면 뭐 상황에 따르면 베르너가 나가고 이럴 수 있는데 전혀 솔랑케한테 그런 움직임을 안 맡겼어요. 네. 웃긴 게 솔랑케가 30분쯤에 자기가 너무 답답했는지 내려와서 볼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박스 안쪽에 그냥 국한내의 움직임을 주문했구나. 거기서 이제 싸움만 네. 해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솔랑케는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곳에서 활동하게끔 만들어주면 나을 텐데 그렇죠. 그런 모습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답답해서 내려와 오니까 그러니까 좀 솔랑케 원래 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시를 받은 부분이 없으니까 또 한 5분 정도 지나서 원상복구되니까 솔랑케가 다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좀 모르는 느낌. 네. 그리고 뭐 똑같아요. 역습 내주는 거. 풀백들이 이렇게 안쪽에 좁혀져 있다가 볼 전개하다 끊겨요. 아까 뭐 벤탄쿠르 옆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있어도 그 위에 또 중앙에 줄 것 없고 없고 패스 나가면 끊깁니다. 네. 역습 내줘요. 풀백들 못 돌아왔죠? 뒤에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상대에게 이제 슈팅 허용하고 진짜 코벤트리가 운 조금만 좋았더라면은 전반에 한 2골 정도 넣을 수 있었어 진짜. 아 충분해요. 네, 그죠? 네, 전 네. 충분해요. 전반에 2골이잖아요. 네. 전 후반에 3골 봅니다. 아 진짜. 진짜 그 정도로 기회가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세트피스 수비 여전히 불안하고요. 공중볼 계속 내줬고 라인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계속 뒷공간 역습 내주고 경기 중 변화 없고 주머니에 손 넣고 계속 가만히 보기만 했던 포스테코글루다. 그래서 후반에 이제 손흥민과 메디슨 주요 자원들이 들어오면서 네. 뭔가 변화가 생겼고 그쵸. 거기서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2대1로 승리했고 근데 뭐 가장 반가운 소식은 어쨌든 존슨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거 본인이 득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오늘 네. 그래도 잘했어요. 물론 오늘 자기가 붙었던 왼쪽 풀백이 존슨이랑 속도 싸움 붙으면 존슨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네. 쉽게 좀 1대1을 제칠 수 있는 선수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존슨한테는 좀 좋은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쿠루셉스키가 가짜 9번으로 그 베르너가 부상당하면서 경기를 토브에서 뛰고 있던 손흥민이 왼쪽 윙으로 빠지고 쿠루셉스키가 70분경부터 가짜 9번을 봤거든요. 쿠루셉스키가 자기가 계속 내려와서 볼 받고 넓게 띄워주고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경기가. 그러면서 이 쿠루셉스키 그리고 메디슨이 잘 풀어준 거, 스펜스는 볼에 대한 집념 보여줘서 동점골 넣은 거, 존슨은 좋은 컨디션이었던 거. 저는 이 선수들이 개인 능력으로 겨우겨우 구해낸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졌으면 분위기 더 다운될 뻔했는데 네. 만약에 좀 전반적으로 잘 풀렸다면은 손흥민,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안 나왔겠죠. 그게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 네. 네. 근데 나온 게 문제죠, 진짜. 네. 근데 토트넘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 뭐 이겼다고 해서 뭐 긍정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이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존슨이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게 극장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걱정됩니다. 다음 라운드 경기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도 빨리 이제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그럼요. 좋아하는 네. 모습 그런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